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을 사고 팔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요즘 중동 관련 헤드라인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당장이라도 큰일이 터져서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것만 같고. 근데요, 제가 지난 20년간 이 시장을 데이터로만 들여다보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포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긋지긋한 지정학 리스크라는 공포의 가면을 데이터로 같이 한번 벗겨내 보시죠. 이게 정말 피해야 할 위기인지 아니면 현명한 투자자에겐 절호의 기회인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 머릿속이 가장 복잡하실 거예요. 당장 내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존버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요. 오늘 제 분석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적어도 이 불안감의 실체가 뭔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화면이죠.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우리의 이성적인 뇌를 딱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거리잖아요. 이런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서 아주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쉬워지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워런 버핏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공포의 순간에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눈으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정학 리스크의 본질을 과거 데이터로 아주 냉정하게 팩트 체크해 보고요. 둘째,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2026년 시장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리스크 관리법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줄 핵심들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공포의 실체를 한번 벗겨내보죠. 우리는 지정학 리스크를 보통 가슴으로, 즉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월가의 퀀트들은요, 이걸 철저하게 숫자로만 봅니다. 과연 과거 데이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1980년 이후에 있었던 16번의 주요 지정학 위기 때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저기 맨 아래 평균값만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자, 사건이 빵 터지고 일주일 동안은 공포가 시장을 덮으니까 평균적으로 0.3% 하락했습니다. 네, 한 달 뒤에는 플러스 0.8%, 6개월 뒤에는 5.5%, 그리고 1년 뒤에는 무려 10.5%나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단기 충격에 잠깐 휘청거릴 뿐 결국엔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을 따라서 제 갈 길을 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 공포에 파는 건 언제나 최악의 선택이더라고요. 방금 보신 그 복잡한 표를 이렇게 차트로 딱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단기적인 출렁임에 놀라서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과 오히려 이 하락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 1년 뒤에 두 사람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을 겁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 리스크는 매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역발상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지정학 리스크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보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대체 뭘까요? 헤드라인 뉴스 뒤에 숨어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그 힘의 정체,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왼쪽은 뭐랄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표면적 소음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유가 변동, 전쟁이 더 커질까 하는 걱정들. 하지만 진짜 큰돈,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는요, 오른쪽, 즉 진짜 동력에 집중합니다. 바로 AI가 이끄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의 온도,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결정될 연준의 금리 정책. 이 세 가지가 현재 시장의 방향키를 꽉 쥐고 있는 이른바 알파동인, 즉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그중에서도 AI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25년 4분기에 S&P 500 IT 섹터의 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무려 33.4%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배를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강력한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계기판 같은 거죠.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중동에서 포탄 몇 발 터지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칩이 몇 개 더 팔리는지가 지금 주가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동력, 바로 미국 고용시장입니다. 시장이 참 재미있는 게요. 고용이 너무 뜨거운 것보다 오히려 살짝 식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고용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좀 안정되어야 연준이 마음 편하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가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바로 이런 골디락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이건 연준의 금리 인하, 다시 말해서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2026년 시장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투자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2026년을 대략 이렇게 전망하더군요. 1분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타다가 2분기와 3분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미국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분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싹 거치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전형적인 상고 하저 후반 등의 흐름이죠. 물론 이 로드맵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험한 길이 나올지 미리 알려주는 지도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 파트입니다. 이런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또 어떤 스타일에 주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딸 말씀드릴게요. 섹터는 결국 실적이 가장 확실한 IT,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 힘을 받는 소재와 산업재가 유망해 보입니다. 스타일은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 즉 돈의 가치가 싸지는 시기에는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는 성장주가 유리하죠. 그 중에서도 변동성을 잘 버텨줄 수 있는 듬직한 대형주와 퀄리티 주식에 집중해야 하고요. 국가별로는 AI 혁명을 이끄는 미국은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둬야 하고,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과 인도도 일부 담아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모래성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제일 원칙, 워런 버핏도 항상 말하죠. 절대 잃지 않는 것. 시장의 변동성을 공포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3가지 원칙,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기계적인 손절 원칙입니다. 이건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마이너스 10%가 되면 어떤 종목이든 절반은 기계적으로 판다처럼 자신만의 룰을 정하고 칼같이 지키는 거죠. 둘째, 절대로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앞에서 봤던 분기별 시나리오처럼 2, 3분기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좋은 주식을 꾸준히 나눠 사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시장 국면에 따라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예상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반등 국면에서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대한 제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의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팔짱 끼고 관망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3분기의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분할 매수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라는 단기적인 소음에 감정을 소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데이터가 가리키는 장기적인 방향성, 즉 기업의 이익과 펀더멘탈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고 해도 시장을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남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전략이 여러분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생존하고 또 승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